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상한가 특급 배송, 안녕하세요. 진행의 유현정입니다. 자, 2023년 주식시장이 이제 단 2거래일 남아 있습니다. 올 한 해도 마지막 주까지 버텨내시느라고 시청자 여러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사실상 오늘장에서는요, 유의미하게 섹터를 이루는 흐름은 다소 좀 약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내년 금리 인하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양도세 이벤트와 배당락 이벤트까지 겹치면서 오늘장은 혼조세로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강보합권에서 그리고 코스닥은 약세로 하락 마감을 했고요. 이제는 또 내년 1월에 대한 투자 계획도 좀 세워볼 시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성적을 또 확인받는 두 가지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데요. CES 그리고 JP모건 헬스케어 이 두 가지 이벤트들 여러분들 체크를 좀 하시면서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누릴 수 있을지도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 해를 잘 보내고 또 새로운 해를 잘 맞이하는 우리의 투자 전략, 오늘도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저희 방송에서는 여러분들의 계좌 속 종목 고민들 해결해드리는 시간도 마련해두고 있는데요. 아래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이 나가고 있습니다. 전화 접수 02-3772-0279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종목 고민들 여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실시간 상담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문자 접수 샵 3772번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 담아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규 전문가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시장을 앞서가는 트렌드 리더 이재규입니다. 네, 전문가님 어떻게 성탄절 연휴 잘 보내셨나요? 네, 굉장히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연말을 마무리하고 내년 연초까지 이제 시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 물론 쉬기도 네. 했지만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방송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도움 많이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끝까지 한번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전문가님께서 또 성탄절 선물을 또 거하게 주셨더라고요. 바로 성탄절 직전 주에 방송 공략 종목들 상당히 또 성적이 좋았거든요. 히든 종목으로 공략해 주셨던 제노포커스 같은 경우에는 뭐 10% 그리고 뉴프렉스 7.5%까지 달달한 수익률들 선물로 또 잘 챙겨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또 어떤 종목들을 눈여겨보셨을지 궁금한데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은 아까 앵커 브리핑에서 들으셨던 것처럼 특징적인 부분은 굉장히 적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올라간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었지만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 자체는 뭐 그렇게까지 좋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고객 예탁금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신용잔고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상승장에 들어갈 때는 신용잔고가 같이 올라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잔고가 올라간다는 거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신고가 그리고 SK하이닉스 역시도 좋은 모습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반도체 쪽이 좋았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연말에 이제 기관 수급이 꽤나 들어와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들이 1월 달까지 이어질지 여부가 우리 시장의 추가 상승의 기로에서 이제 어떤 방향을 만들어낼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12월 말에서 1월 초중순까지는 그래도 중소형주들이 좀 더 탄력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작은 종목군들 시가총액이 1,000억대에서 2,000억대에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중에 하나가 과연 2024년 내년을 이끌 주도주는 어떤 섹터일까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시장을 너무 잘 보시니까 과연 어떤 섹터가 또 주도주가 될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2024년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봤을 때는 반도체가 가장 좋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이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부정적인 내용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게 저는 오히려 좀 더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야 되는 부분인데 뭐 경기가 침체된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리스크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반도체 쪽 같은 경우도 긍정적으로는 보고 있지만 우리가 좀 경계할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내년
1년 통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상반기, 뭐 1분기까지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자동차와 제약바이오 쪽이 가장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금리가 추후에 인하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군이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고 우리나라 또 완성차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내에서는 이 현대라든지 기아에 대해서 뭐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기는 글들도 많이 있지만 실제로 전 세계 완성차들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현대와 기아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부분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건 팩트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기업들, 뭐 GM이나 포드보다 훨씬 더 저평가되어 있는 것도 맞기 때문에 이 큰 종목군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자동차 부품주들도 좀 눈여겨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었던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이제 시장에서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죠.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레고캠바이오 같은 기업들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제약바이오가 한때는 굉장히 강력한 테마로만 시장에서 부각되고 주목받았었던 적이 있는데 이제는 실제로 이제 라이센싱 아웃이라 그러죠. 기술 수출을 통해 가지고 기술력을 많이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금리 인상이 끝났다라는 것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내년 1분기까지는 자동차 쪽과 제약바이오 쪽은 반드시 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동차 쪽 그리고 제약바이오, 반도체까지 흐름 또 짚어주셨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이런 섹터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앞으로 또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갈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혹은 내 계좌 속 종목 너무 물려 있어서 고민이 많아요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이재규 전문가님께 상담 좀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래에 전화 접수 그리고 문자 접수할 수 있는 방법이 나가고 있거든요. 전화번호는 023772-0279번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 접수 샵 377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담아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또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특별한 선물도 마련해 뒀으니까요.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네,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본격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은요, 지금 DS 단서 궁금하다고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39만 원, 그리고 비중을 꽤 많이 담으셨는데 30% 담으셨습니다. 자, 지금 33만 5천 원까지 오늘 좀 많이 빠졌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따따블 상장 이슈로 좀 회자가 됐던 종목인데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네, 신규 상장주죠. DS 네. 단석. 이제 우리가 리사이클 관련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라든지 그리고 LS 머트 상장하면서 이 신규 상장주들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신규 상장하는 기업들을 좀 공격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DS 단석 같은 경우는 일단 매수가가 좀 높은 부분은 있습니다. 오늘 매수를 하셨거나 아니면 뭐 지난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판단했을 때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끌고 가시는 건 좀 불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제 시간의 단일가에서 지금 상한가에 들어간 모습이라서 우리가 이제 급하게 매도할 이유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내일 아침에는 갭상승이 나와서 시작을 할 텐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현재 39만 원 매수 그리고 30%라고 한다면 일단 매수가까지 단숨에 노려보는 것도 저는 가능할 것 같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DS 단석 같은 경우는 일단 보유의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37만 원 선, 그러니까 지금 매수가보다 좀 낮은 가격인데 이 37만 원 선을 쉽게 뚫어내기가 어려울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장된 날의 시초가 부근이거든요. 그래서 37만 원까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일단 절반을 비중 축소, 절반 손절하시고 나머지 물량은 좀 더 가져가셔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DS 단석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구주 매출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신규 상장주들 중에서 구주 매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구주 매출 같은 경우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20% 넘게 진행을 한다라고 한다면 물량이 많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지금 이 DS 단석 같은 경우는 구주 매출이 30%가 넘기 때문에 일단 저는 37만 원 선까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절반 비중 축소의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구주 매출이 더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 DS 단석에 대한 기대감도 높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LS 머티리얼즈 상장했을 때와 지금의 상황은 좀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초가 된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강하게 이끌어갈 만한 종목군들의 자금을 집행하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시장을 이끌어 나가는 주도 섹터가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게 반도체가 될 수도 있고 2차 전지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업종이 될 수도 있는데 주도 업종이 생기게 된다라고 한다면 신규 상장주들은 굉장히 메리트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37만 원까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절반 매도를 하셔가지고 비중 축소를 하셨으면 좋겠고 나머지 절반 같은 경우는 수익 전환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오늘의 종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종가가 33만 5천 원이고요. 현재 시간 외에 단일가에서 상한가에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내일은 분명히 갭상승이 나와서 시작을 할 겁니다. 근데 오늘 종가인 33만 5천 원을 이탈한다라고 한다면 DS 단석은 더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3만 5천 원을 이탈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손절 대응 반드시 해주는 게 좋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신규주 DS 단석 37만 원 선에서 절반 매도 비중 축소 의견 주셨고요. 33만 5천 원 오늘 종가 이탈 시에는 손절하라라고 또 솔루션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상담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한번 연결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종목은요, SNS텍입니다. SNS텍. 예, 네네. 46,500원에 25%입니다. 46,500원에 25%. 25%요. 네, SNS텍. 근데 이제, 네네. 네. EUV 그걸로 해서 샀는데 다른 것들은 다 가는데 EUV 이것만 지금 계속 밑으로 내려가고 있어가지고 너무 걱정이 돼서 전화드렸어요. 지금 네, 다른 거는 뭐 CXL이니 뭐 온디바이스니 다 이런 거는 그 테마라고 하는데 네. EUV만 지금 영 EUV만 상당히 좀 내가 빠져서. EUV가 EUV가 고급 기술이라고 얘기 들어가지고 보유를 하게 됐는데, 아이고 다른 데서는 뭐 9만 원, 7만 원 얘기하는데, 뭐 5만 원도 못 가고 4만 3천 원에 네, 알겠습니다. 내려왔어요. 네, 우리 시청자님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EUV에 관련돼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이게 반도체 미세화 공정에서 굉장히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각이 충분히 될 만도 한데 최근 이제 주가 흐름이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이 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뭐 CXL이라든지 PIM이라고 해서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살짝 이제 새로 만들어진 테마성 영역과 좀 테마성이라고 보긴 좀 어렵지만 테마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EUV 관련되어 있는 노광 쪽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견고하게 오래전부터 부각이 됐었던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SNS텍 같은 경우도 이제 2022년도 7월 달에 10,000원대에 있었던 기업이 올해 7월 달까지 6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400%에서 500% 정도가 올라왔었던 상황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조정을 받고서 11월 달에 한번 다시 반등이 나오다가 최근에 좀 밀려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좀 선 반영이 된 부분이 많다. 그러니까 반도체 쪽에 대한 업황 개선에 대한 선 반영이 미리 돼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먼저 올라왔고 최근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노광 공정에서 EUV를 사용하는 쪽에 관련돼서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탑픽인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2024년도에 반도체 업황이 개선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주가가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전공정과 후공정으로 많이 나누는데 올해에는 후공정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후공정이 끝나고 나서 CXL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라든지 온디바이스 AI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는데 사실 이런 기업들보다는 SNS텍이 훨씬 더 알짜 회사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선순환의 과정에서 좀 순서가 먼저 나왔다라 먼저 출발을 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부분이고 내년에 그러니까 반도체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전 SNS텍도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제 주가라는 것이 대응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 네. 12월 초에 만들어놨었던 가격대 이 41,100원대를 이탈하게 된다면 이때는 좀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41,000원을 이탈하면 그때는 리스크 관리 차 손절의 예, 41,000. 의견을 드리고요. 41,000원입니다. 41,000원이요? 네, 예. 41,000원 의견 드리고요. 반대로 이제 반발 매수가 들어와서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뭐 5만 원대까지는 가볍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5만 원까지 올라오게 되면 아마 6만 원까지도 노려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식이라는 게 추세를 많이 타기 때문에 지금은 꺾여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5만 원 정도까지만 제가 목표가를 드리지만 주가가 만약에 5만 원까지 올라오게 되면 이게 또 판이 바뀌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5만 원까지 올라오게 되면 다시 한번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주가가 밀려 내려와서 4만 1,000원대를 이탈하게 된다면 그때는 좀 아쉽지만 손절했다가 다음에 다시 보던지 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 그 계속 지금 한 열흘째 빠지고 있는 게 네. 뭐 공매도 세력들이 막 내려 꽂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싸게 그 사람들 떨어뜨려 놔가지고 싸게 사서 갚아버리려고 하는 거 아닌가. 예, 근데 최근에 이제 공매도가 금지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공매도 금지됐다는 게 뭐 그 사람들이 빌려서 파는 것만 금지된 거지. 뭐 사는 거는 그렇게 금지된. 공매도는 이제 금지가 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파생 쪽이라든지 다른 쪽과 연동이 돼서 이제 해지성 물량들은 어느 정도 나올 수가 있는데 그 물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공매도라는 것도 역시 뭐 상승할 만한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공매도 세력들도 손해를 많이 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 때문에 이게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 계속해서 빠진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한 개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신 이제 주가가 밀려 내려가면 거기서는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정리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EUV 공정 기업이죠. SNS텍 지금 손절가는 4만 1,000원대 그리고 1차 목표가로 5만 원 짚어주셨습니다. 대응 잘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상담 이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KEC. KC요. 네, 네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660원 20%입니다. 1,660원에 20%요. 비중도 꽤 있으신데 오늘 1,551원 정도까지 빠졌습니다. 자, 이 종목 지금 매수를 언제쯤 하셨을까요? 한 좀 됐네요. 일주일 좀 됐을까? 일주일 정도 되셨어요. 네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력 반도체 기업이고요. 지금 일주일 정도 매수하신 지 되셨다고 합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게 고민을 좀 하실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KC 같은 경우는 주가 상승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오늘은 좀 특이하게도 좋은 기업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KC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상하게 오늘 낙폭이 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연말이다 보니까 기관들이 이제 북클로징이라고 해가지고 매도를 하는 종목들이 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KC 같은 경우도 오늘 종가가 저가로 마감이 됐는데 이 KC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앵커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력 반도체라는 것을 만들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전력 반도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반도체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죠. 근데 이 반도체가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는 겁니다. 전력을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그걸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전력 반도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전력 반도체 같은 경우는 자동차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이제 내연기관차에서 지금 전기차라든지 계속해서 변화를 하면서 전력 반도체의 사용처가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전보다 이제 사용 물량, 수요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이제 삼성 쪽에서도 전력 반도체에 관련되어 있는 전담팀을 구성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KC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전력 반도체 관련돼서 굉장히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텍시스라든지 이 KC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전력 반도체 쪽으로 잠깐 자금이 들어왔다가 최근엔 좀 눌림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주가 흐름 같은 경우는 개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것은 올해 실적은 좀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담은 좀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인지하셨으면 좋겠고 내년 1분기랑 2분기 때 이제 실적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를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1,660원에 매수하셔서 현재 1,55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1,450원입니다. 1,450원, 현재가 대비 100원 빠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약 7% 정도 밀리면 이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1,450원대를 이탈하게 된다면 저는 절반만 손절 의견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는 이 KC라는 기업에 대해서 궁극적으로는 좀 긍정적인 뷰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주가가 밀리면 어쨌든 대응을 해야 되니까 1,450원을 이탈하게 되면 일단 절반만 손절 의견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재매수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1,450원 이탈하게 되면 절반 매도의 의견을 일단 드리고요. 만약에 이제 주가가 밀려 내려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KC 같은 경우는 일단 1,800원대까지만 목표가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800원까지 올라오게 된다면 거기서도 저는 절반 매도의 의견을 드릴게요. 근데 이제 저는 이 KC가 시간을 좀 두고 본다라고 한다면 2,000원도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손절가와 목표가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목표가와 손절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긴 호흡에서 봤을 때는 저는 비중을 더 늘리지 않거나 혹은 비중을 좀 줄여가지고 15%, 10% 정도만 보유하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내년 상반기 내내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가에 좋습니다. 1,450원을 깨면은 10%는 팔고 네, 맞습니다. 1,450원이 안 깨면 그대로 가져가고. 네, 맞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KC 지금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신다고 말씀을 주셨고요. 단기적으로 일단은 1,800원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는 1,450원으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대응 잘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다음 상담 이어서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상담 신청해 주셨을까요? HL만도 35,000원 20%입니다. 네, HL 만도 35,000원에 20%요. 오, 되게 네네. 잘 잡으셨네요. 네, 지금 수익 중이신데 어떤 점이 좀 궁금하실까요? 향후 목표가를 4만 원 정도 보고 있는데 그 정도 가능할지. 네네, 전문가님 목표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네, 오늘 안녕하세요. 상담을 하면서 종목들이 좀 어려워가지고 걱정을 했는데 HL 만도 같은 경우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시청자님 요거 한 몇 개월 정도 생각하시고 매수를 하신 걸까요? 한 4만 원에서 4만 5천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가격대로 생각을 하고 계신 거라고 한다면 전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매수하시면서 내가 이걸 한 달만 보유할 거야 혹은 단기로 접근을 할 거야 라고 생각하신 게 아니라 가격으로 4만 원이나 4만 5천 원까지 생각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좀 길게 봐서는 6개월 정도 놓고 봤을 때 저는 4만 2천 원대는 충분히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HL 만도라는 기업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도 주가 흐름이 이제 바닥권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돌아서고 있는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4만 원대가 우리가 기술적으로 봤을 땐 저항대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4만 원대까지 올라오게 되면 어느 정도 매물이 나올 수가 있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이 기업을 가격적인 부분에서 접근을 한다라고 했을 때 혹은 기업을 좀 장기까지는 아니어도 중기적으로 보유하실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4만 2천 원대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HL 만도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어떻게 보면은 2024년도까지 놓고 봤을 때 저한테 가장 좋은 종목이 뭐냐라고 10종목 꼽아보라고 하면 저는 HL 만도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다만 이 HL 만도가 좀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자율주행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분할할 가능성이 예전부터 한 번씩 부각됐었던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내용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전 HL 만도가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가도 너무 좋고요. 비중도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일단 보유의 의견을 드리고요. 주가가 이제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3개월 정도의 기간을 잡고 봤을 때 저는 4만 2천 원대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급하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목표가를 4만 2천 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주가가 내려오게 된다면 어쨌든 대응은 하셔야죠. 대응은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대응 같은 경우는 37,000원대를 이탈할 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대비 37,000원이면 너무 갭이 적은 부분인데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36,500원, 36,500원을 하향하게 되면 저는 10%는 일단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머지 잔량을 보유하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 기업이 36,500원을 이탈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42,000원대를 목표가로 좀 생각을 하시고 보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일단 이 자동차 쪽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HL만도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자동차 종목을 꼽아라라고 하면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 기업 같은 경우 꼭 좀 보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표가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라고 보니까 이 기업은 긍정적인 코멘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동차 부품 기업 HL만도 아주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도 정말 좋다고 하시니까요. 잘 보유해서 수익 실현 꼭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자동차 관련해서 정말 좋다고 계속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방송에서 자동차 공략 안 하시나요? 네, 네. 안 그래도 오늘 제가 히든 종목으로 자동차 쪽을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 네, 제가 좋습니다. 아까 전에 시황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 관련주들이 전 세계적인 완성차들과 비교를 했을 때 굉장히 저평가입니다. 2배, 3배 이런 식으로 저평가예요. 그리고 전기차 쪽 같은 경우도 테슬라가 굉장히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고 중국 기업들이 많이 올라온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GM이나 포드보다 우리나라 현대나 기아가 훨씬 더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는 꼭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히든 종목도 자동차 쪽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준비해 왔으니까 이 부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방송 말미에 공개되는 히든 종목 여러분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고요.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은 실시간으로 저희가 종목 상담 이재규 전문가님께서 진행해 주시고 계십니다. 전화 상담은요, 지금 바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023772-0279번 전화번호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 샵 3772번으로도 받고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 담아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특별한 선물도 마련해 두고 있으니까요. 많은 신청 부탁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이어서 또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음 AI 궁금하다고 보내주셨어요. 매수가는 3133원에 비중이 15%입니다. 아, 지금 전문가님 갈 듯 하다가 빠지네요. 정말 오랫동안 보유 중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지금 비중도 10%가 넘어서 좀 고민이 되시는 것 같은데 요즘 어떻게 해볼까요? 네, 마음의 AI 같은 네. 경우는 이제 AI 관련주죠. 그리고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됐었던 적이 있는 기업인데 오늘 하락이 좀 안 좋긴 합니다. 근데 제가 앞서서도 잠깐 KC 상담 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좀 좋은 기업들도 낙폭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오늘로 끝나는 조정이라고 한다면 저는 마음의 AI 같은 경우도 반등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주 후반까지, 그러니까 주 후반이라고 해봤자 이제 거래일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죠. 근데 주 후반까지 24,650원에서 오늘 마감이 됐는데 25,000원 이상 회복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일단 마음의 AI 같은 경우는 내년 연초에도 힘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업에 대해서 그리고 2024년도에 AI라든지 로봇 관련주들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업황에 대한 관심도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겠죠. 하지만 주가라는 것이 업황에 따라서 분석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후반까지 이 기업이 25,000원대가 회복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하락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응을 꼭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25,000원대를 주 후반까지 넘어선다라고 한다면 보유하시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반대로 25,000원 회복이 안 되고 주가가 밀려 내려와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대응이 필요한 가격은 23,500원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한 4%에서 5% 정도 하락하면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제가 이 마음의 AI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다른 시청자분들께도 좀 공통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시장에서 너무 좋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죠. 뭐 로봇이라든지 AI라든지 2024년도에 좋을 것이다. 심지어 반도체까지도 우리가 조금씩은 경계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주가라는 것이 생각대로 가지 않아요. 최근 들어서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끝내고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왔었죠. 그래서 언제 금리 인하를 하느냐 지금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사실 금리 인상기에 한 번도 맞춘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분석하는 것과 대응하는 것은 별개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AI 쪽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해서 있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대응은 하겠다라는 관점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마음 AI 같은 경우는 주 후반까지 25,000원을 넘겨놓으면 일단 저는 반등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주 후반까지 25,000원 이상, 우리나라 폐장되기 전까지 25,000원 이상 올려놓게 된다면 내년 연초에는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는 29,000원대로 잡아드립니다. 그래서 29,000원대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는데 만약에 이번 주 후반까지 장이 폐장되기 전까지 주가가 반등을 못한다라고 한다면 손절 라인은 제가 지정드린 23,500원을 꼭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응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지금 2024년도 1월 달에 CES라고 해서 굉장히 큰 가전 박람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가전 박람회에서 AI가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응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 꼭 좀 인지하셔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비중이 15%이기 때문에 저는 대응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정드렸었던 손절 라인과 그리고 주 후반까지 25,000원 회복되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회복이 된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랠리가 나올 수 있으니까 긍정적인 흐름도 그때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밀렸을 때 대응하시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23,500원 이탈하면 이거는 크게 밀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후반까지 꼭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5,000원 넘어가는지 여부를 꼭 체크하셔서 29,000원대 목표가를 잡을지 혹은 23,500원대 손절가를 잡을지 여러분들께서 꼭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상담 이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DENT 궁금하다고 보내주셨고요. DENT 매수가는 28,000원, 그리고 비중은 10% 담으셨다고 합니다. 오늘장에서는요, 종가가 14,740원이고요. 담으신 지 조금 되신 것 같은데 지금 좀 많이 빠져서 고민이 되시는 것 같아요. 이 종목은 2차 전지 장비 관련해서 대장주입니다. 여름에 상당히 좀 부각을 받았던 종목인데요. 지금 좀 많이 빠져서 우리 시청자분께서 종목 상담 보내주신 것 같아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오늘 이런 식으로 빠진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 말씀을 몇 번 네. 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내일까지 좀 봐봤으면 좋겠거든요. 내일 이제 반등이 좀 나와주거나 오늘 나온 음봉을 완전히 잡아먹는 그런 상승 장악형 캔들이 아니더라도 내일 좀 올라와 준다라고 한다면 이제 흐름이 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 중소형주들 중에서 이렇게 밀린 기업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내일 상담 못 드리는 게 좀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내일 좀 올라오면 말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는데 일단 지금 현재 차트 흐름과 그리고 기업의 실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주가가 낙폭이 좀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시간 외 단일가 좀 잠깐 볼게요. 그래서 시간 외 단일가 같은 경우도 지금 뚜렷하게 반등이 나오지 않은 상태죠. 주가가 많이 밀렸고 뭐 주봉이나 월봉 기준으로 어느 정도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자리까지 밀려 있는데 사실 종가가 거의 저가로 마감이 되는 경우에는 주가가 더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비중 자체가 10%라는 것은 저는 굉장히 잘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전 여기서 아마 손절은 좀 어렵지 않을까 싶거든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매수가가 28,000원인데 제가 여기서 손절 말씀드린다라고 해서 손절이 잘 나갈 것 같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좀 보유를 하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추가 매수는 안 좋습니다. 추가 매수의 의견은 드리지 않는 부분이고요. 이제 주가가 밀려 내려왔을 때 13,500원대를 이탈한다라고 한다면 DENT는 더 밀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는 추가 매수를 하지 않는 게 맞고요. 다만 손절도 좀 아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보유를 할 수는 없는 거죠. 사실 DENT라는 기업이 내재 가치가 굉장히 뛰어나거나 실적이 굉장히
좋거나라고 한다면 보유하실 수 있어요. 추후에 10% 추가 매수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재무가 그렇게 좋지가 않거든요. 올해 들어서 재무가 어느 정도 개선되는 흐름이 나왔지만 2024년도 1분기에는 재무가 안 좋은 기업들, 주가 흐름이 안 좋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CB라든지 BW 발행이라든지 유상증자의 리스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DENT를 중장기적으로 매수하신 게 아니라고 한다면 전 여기서 좀 대응을 주가가 더 밀렸을 때는 대응을 꼭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아쉽겠지만 13,500원을 이탈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그때는 순절매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로 매도하기에는 너무 아깝기 때문에 좀 여분을 두는 건데, 여력을 두는 건데 이 13,500원을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아쉽지만 그래도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내재 가치가 그렇게 우량하진 않으니까. 반대로 이제 주가가 올라가서 제가 다행히도 틀려가지고 13,500원이 아니라 15,000원, 15,500원 이런 식으로 올라와서 어느 정도 정배열 구간에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그때 목표가는 일단은 2만 원대까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14,700원이에요. 그래서 2만 원이라고 한다면 5,300원이 올라와야 합니다. 거의 40% 가까이를 제가 목표가로 잡아드린 거니까 주가가 이제 변동성이 좀 잘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반등력은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업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의견을 드리지만 만약에 주가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16,000원대를 넘어서게 되면 단기적인 저점이 나올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16,000원대 넘어서게 되면 일단 2만 원대까지는 어느 정도 열려 있으니까 목표가는 2만 원대로 잡아드리고요. 주가가 밀려 내려왔을 때는 13,500원 이탈 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정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DENT까지 자세한 전략 짚어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점도 유의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종목 상담 아쉽게도 신청하지 못했다 혹은 신청했는데 채택이 안 됐다 하시는 아쉬운 분들을 위해서요, 우리 이재규 전문가님께서 특별히 또 타임 특가 종목으로 달래주신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또 자동차 부품 관련한 또 히든 종목까지 공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 이재규 전문가님께서 정말 선물 같은 종목들 안겨주셨습니다. 제노포커스가 10.1% 상승률을 자랑하고요. 지금 뉴프렉스도 7.5%라는 놀라운 수익률을 보여줬는데요. 정말 고수라인 상단에 있는 종목들, 고수라인을 설정하는 방법도 궁금해지고요. 고수라인 상단에 포착된 종목들도 더욱더 궁금해지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별히 또 오늘은 2023년 마지막 히든 종목으로 아주 강력한 자동차 관련주까지 준비해 오셨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노란톡방 안에서 자세한 전략들 챙겨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 QR코드 스캔하신 뒤에 아래에 나가고 있는 4989 비밀번호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문자로도 샵 3772번 우리 전문가님 이름 3글자 이재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수익이 잘 난 종목들 과연 어떻게 잡으셨는지 리뷰부터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 있었을까요? 네, 바로 종목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제가 소개드렸었던 기업이죠. 지난주에 제가 2번이나 말씀을 드린 기업인데 바로 파크시스템즈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도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왔을 때 제가 공략을 드렸는데 지난 18일과 19일 양일 동안 소개를 드렸었던 기업이고 최대 상승률은 12%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가 흐름이 잘 나왔다라는 부분이고요. 제가 이제 지난주 화요일 날 소개드렸었던
지난주 화요일 맞죠? 지난주 화요일에 소개드렸었던 히든 종목입니다. 제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소개드리는 히든 종목들이 대부분 수익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 소개드렸었던 제너포커스 같은 경우도 10%대 상승이 나왔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너포커스 같은 경우 혹시나 가지고 계시거나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좀 더 눈여겨볼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이고요. 이 제너포커스 같은 경우도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드렸죠. 지금 방송에서 제가 소개드리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분들, 그러니까 초보 투자자분들이 보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올 수 있는 기업이라든지 내재 가치가 좀 떨어지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말씀을 좀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런 말씀 드리면서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제약바이오 하나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 기업이 제너포커스였습니다. 소개드린 다음 날 바로 10% 넘게 상승이 나왔는데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월요일과 화요일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에 방송하고 있는데 방금 전에 보셨었던 제너포커스 같은 경우는 지난주 화요일 그리고 지난주 월요일에 소개드렸었던 히든 종목은 바로 니프렉스라는 기업입니다. FPCB라고 해서 가전제품, IT 부품을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주가가 고수라인에서 계속해서 지지받는 모습이 나왔죠. 그래서 오늘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니프렉스는 좋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지난주에 소개드렸었던 히든 종목은 두 종목 모두 10% 가까운 상승이 나왔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에 성탄절이었죠. 성탄절 제외하고 거래일로 따져보자면 4거래일, 3거래일 만에 이만큼 올라왔다라는 부분입니다. 최근 들어서 대형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또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차별화된 흐름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종목 선별이 굉장히 중요한데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제가 앞전에도 뉴프렉스를 소개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제가 뉴프렉스가 지금 고수라인을 사선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하게 올라갈 겁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사선으로 올라갈 때부터 포착이 돼가지고 다시 한번 고수라인 상단에 있을 때 공략이 진행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그리고 지지난주에는 12일 날만 방송을 했습니다. 당시에 제가 이제 소개드렸었던 기업 중에서 스튜디오 미르라는 기업이 있어요. 제가 스튜디오 드래곤과는 관련이 없는 기업입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스튜디오 미르 같은 경우도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왔죠. 그리고 주가의 조정이 나왔지만 여기 한번 보세요. 화면에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지만 여기 지금 화면 보시면 이 빨간색 라인이 고수라인이거든요. 근데 이 빨간색 라인 위에 올라와서 계속해서 움직이다가 이 빨간색 라인을 잠깐 이탈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손절 라인이 아니에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여기 밑에 있는 파란색에 닿았을 때 손절 라인입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스튜디오 미러를 매수하고 나서 손절 사인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가 올라왔다라는 거죠. 시장에서 아무도 관심이 없는 기업입니다. 거래 대금도 굉장히 적고요.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도 17%가 올라왔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소개드렸었던 기업이니까 이 기업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전에 소개드렸었던 KINX라는 기업, 그리고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꿈비 같은 경우도 제가 한 달 전에, 두 달 전에 소개드린 게 아니라 이번 달에 소개드렸었던 기업입니다. 꿈비 같은 경우도 여기 한번 보도록 하죠. 이런 자리에서 개인 투자자분들 매수 잘 못하세요. 좀 아쉽지만 이런 자리에서는 매수하면은 주가가 꺾일까 봐 매수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수라인 위로 올라온 상태에서 이런 양봉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혹은 고수라인을 돌파하면서 이런 양봉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가가 상단부에서 주가 흐름이 좋은 상태에서 고수라인 상단부로 올라오면 굉장히 빠르게 수익이 날 수가 있고요. 저점 구간에서 고수라인 상단부로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기대 수익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꿈비와 비슷하게 움직이는 아가방 컴퍼니도 제가 소개를 드렸었던 부분이고요. 칩셋 미디어 70% 정도 올라왔었는데 이런 기업들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고수라인이라는 것,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주식시장에 있으면서 거의 매년 계속해서 수정을 했었던 수식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HTS에 이렇게 빨간 선, 파란 선, 검정선이 띄워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들께서 매매를 하실 수가 있는데 현재 노란톡방에서는 제가 전혀 일체의 비용 없이
이 고수라인을 설정하는 방법을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 노란 톡방에 좀 들어와서 안내를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잠깐 앵커님 넘겼다가 제가 특가 종목,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소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재규 전문가님께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주식시장을 경험하시면서 담고 담아온 노하우를 모두 발현시킨 것이 바로 이 고수라인입니다. 고수라인 상단에 있는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혹은 고수라인 자체를 나도 함께 설정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 톡방 안에서 무료로 주식 정보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고수라인 상단에 있는 종목들 상승률이 상당하거든요. 지난주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제노포커스 3거래일 만에 10%가 넘어가는 수익률, 그리고 유프렉스 같은 경우에도 뭐 7.5%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잘 가는 종목들을 잘 걸러주는 고수라인입니다. 이런 고수라인들 나만 안 받아갈 수 없잖아요. 지금 바로 QR코드 찍고 입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 갖다 대신 이후에 자그마한 링크가 뜨면 클릭하시고 4989 입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또 특별히 우리 전문가님께서 정말 잘 갈 수 있는 종목, 자동차 관련해서 히든 종목까지 준비해 오셨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고 노란 톡방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다렸던 타임 특가 종목을 공개하기 앞서서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시장 흐름 간략하게 짚어주신다고 하거든요. 먼저 들어볼게요. 네, 오늘은 시간이 좀 부족해서 좀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왔었던 기업인데 방송에서 소개드렸던 기업입니다. 10월 말에 소개드렸었던 기업인데 한번 보세요. 요거 전부 다 더해서 누적 수익률 기준으로 거의 200%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2달 전에 제가 소개드렸었던 기업인데 요 기업들 수익률을 한번 보시고 고수라인 상단부로 올라오면 굉장히 탄력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구나. 이 부분을 한번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부분들, 시장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종목 상담하면서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좀 지나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특가 종목으로 준비했었던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오늘 특가 종목을 몇 종목을 준비를 해봤는데 그중에서 한 종목만 말씀을 드릴게요. 한 종목 말씀드리고 히든 종목을 좀 상세하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특가 종목은 유일 로보틱스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우리가 이제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시장의 로봇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였는데 2022년도에 상장돼서 한때는 시장에서 굉장히 뜨겁게 움직였었던 유일 로보틱스는 많이 못 움직였었죠. 근데 이 기업에도 이제 최근에는 자금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산업용 다관절 로봇을 생산하고요. 뭐 스마트 팩토리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도 있는데 2024년도에 공장이 완성된다라고 해요. 근데 이 기업이 다른 로봇 관련주들보다 유리한 것은 지금 고수라인 상단부로 올라와 있다는 부분입니다.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 고점대에서 비교를 해본다면 주가 상승 여력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유일 로보틱스라는 기업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수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저점대에서 고수라인 상단부로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의 상승 여력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제가 히든 종목 같은 경우도 바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여기는 동국제약 같은 경우도 동국제약이라든지 제가 종목을 몇 개 준비를 해왔는데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시간이 좀 부족해서 제가 바로 이 히든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방금 전에 보여드렸었던 기업들 관심 가져보셔도 좋고요. 자, 히든 종목. 자, 칩셋 미디어 70% 올라갔었던 히든 종목이고요. 최근 이제 시장에서 기아가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 보이고 있죠. 근데 원래는 이런 완성차 기업들보다 부품주들이 2배 정도는 더 많이 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기업인데 이 기업은 시가총액이 예를 들어서 1,000억이라고 한번 해봐요. 시가총액이 1,000억인데 2023년도에 수주잔고가 6,000억이 넘습니다. 주가가 올라갈 만한 명분이 굉장히 강한 기업이에요. 시가총액보다 수주잔고가 지금 6배 정도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와도 전혀 부담이 없다라는 거죠. 제가 오늘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셔야 된다는 말씀 굉장히 많이 드렸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2023년도 말부터 2024년도까지도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소개해드렸었던 히든 종목 전부 다 10% 내외의 상승이 나왔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충분히 더 강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반드시 좀 도움을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앞서서 방송 공략 종목으로 짚어주셨던 히든 종목 칩스앤미디어 70%가 넘는 수익률 자랑하고요. 지난주 10% 내외에 또 상승률 보여준 종목들 히든 종목으로 공략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자동차 탑픽이라고 하는데요. 이 종목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방 안에서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QR코드 스캔하신 뒤에 4989 입력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올해의 마지막 선물인 히든 종목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우리 이재규 전문가님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올 한 해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이제 단 2거래일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또 화이팅 해야겠죠. 저희 상한가 특급 배송은 내일도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